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6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일에 몰두하며 지냈고 결혼이 꼭 삶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하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죠. 몇 번 그렇게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고 나니 타인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도 이런데 결혼은 더 하겠다 싶어 차마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대 끝자락 친구를 따라 들어간 커피 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제 운명이 바뀌었죠. 그날 남편과 처음 대화를 나누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커피는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요. 남편의 첫인상은 밝고 다정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죠.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1순위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만 봐도 가정과 가족은 뒷전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인지 어느새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족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같은 거요. 물론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싹 트는 호감 속에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됐어요. 연인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명절인데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고기 좀 보내드려야겠다. 부모님 댁 주소 좀 불러줄래? 아니야. 나는 오빠 부모님 챙기지도 못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 에이, 힘들긴. 너희 부모님이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든든히 드시면 좋잖아. 정말 괜찮은데? 설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해주길 바랄까봐 그래? 당신한테 그런 거 강요 안 할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둬.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보내는 거야.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난 됐어. 정말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니, 남자친구랑은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이러다 괜히 놓치지 말고 저렇게 좋은 사람은 빨리 잡아. 그래, 나도 참 마음에 든다. 요즘 저런 젊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여자친구 부모를 챙기니? 매번 챙김만 받는데 우리도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든든히 사주고 싶으니 한번 부르렴. 나도 웬만해선 우리 딸 아깝다 할 텐데 이 청년이라면 뭔가 믿음이 가네.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 등 결혼 후에나 챙길 법한 가족 행사까지 알뜰살뜰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희 가족이 저보다 더 감동을 받더라고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동생까지도 얼른 결혼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시잖아요. 딸 가진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결혼 허락 안 하시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나서서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걸 보니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뒤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수순을 밟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전과는 달리 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2년 차에는 딸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임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큰 곳은 아니라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회사 사정상 복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남편은 난감한 얼굴이긴 했지만 저를 다독여줬어요. 괜찮아 여보. 당분간 내가 벌면 되니까. 아영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버텨보고 일자리는 그 이후에 알아보자.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위태위태하다는 건 알았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기엔 어려운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합의하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됐죠. 분명히 육아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음에도 은근히 남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대놓고 눈치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퇴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아이 좀 봐줘라. 그런 말은 꿈도 못 꿨어요. 그동안 늘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살던 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였는지 아무리 남편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집안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빨리 투자에 눈을 떠야 뭐라도 벌이가 되겠거니 싶었거든요. 낮에는 육아하고 아이와 남편이 잠든 밤에는 남몰래 공부하며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이라며 잔뜩 술을 마시고 온 남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나 사실은 말이야.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정말이야?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아니야, 회사 위태위태한 거 알고 있었잖아. 너무 상심할 필요 없어, 여보. 조금만 쉬다가 바로 이직 준비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럼. 말이라고. 우리 아영이 봐서라도 힘내야지. 그치 아영이 아빠? 힘내세요. 아영이가 있잖아요. 한껏 풀이 죽어있는 남편을 달래주기 위해 딸의 손을 빌려 귀여운 위로도 했지만 그날은 통하지 않았어요. 놀랄 일이긴 했지만 사실 저로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이었고 남편의 이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더 재촉하며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이 우울에 빠져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였죠. 여보, 집에 있을 거면 아영이 좀 같이 봐줘야지. 맨날 그렇게 우울하다고 술만 마시고 있으면 상황이 뭐가 나아져? 이럴 시간에 이력서 한 줄 더 쓰겠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상사가 나를 해고 대상 1순위로 꼽았다니까? 나 정말 무서워서 이제 회사 생활을 못하겠어. 다른 회사 가서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힘든 건 알겠지만 다른 회사에는 그 사람이 없잖아. 지금 해고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어.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육아라도 좀 도와주던가.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야. 여보, 또 어디 가는데? 남편은 해고를 당하고 극심한 우울증이 걸렸는지 마음을 못 잡고 한참을 방황하더라고요. 남편이 신경 쓰이긴 해도 당장 제 눈앞에 딸에게 더 신경을 쓰느라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해볼 시간조차 부족했어요. 어쩌다 안부차 전화한 친정에도 집 사정에 대해서 말하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놓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무직 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 예전만큼 친정을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그 변화를 금방 눈치채셨죠. 요새 별일 없지? 김서방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본 지가 꽤 된 것 같구나. 목소리도 들은 지 오래됐고. 네, 요즘 이 사람이 일이 많아서요. 금방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살갑게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니 걱정이 들어서. 네, 별일은요. 저희도 애 키우고 벌어먹고 살려니 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줘야 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야. 네, 또 연락 드릴게요. 매번 떠보든 묻는 부모님께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간이 길어지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남편은 좀처럼 변할 생각을 않고 이 상황을 쉽사리 말할 것도 없어 힘든 와중 동생에게만 살짝 말하게 됐어요. 뭐라고? 언니, 그럼 그냥 말씀드리자. 엄마 아빠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줘. 결혼했는데 알아서 살아야지. 아직 시댁에서도 몰라. 내가 친정에 말한 거 알면 이 사람 또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런다고 계속 이대로 있어? 언제까지고 이러고 살 순 없잖아.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 결국 사연을 알게 된 동생이 부모님께 전달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니. 왜 진작에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버텼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모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차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 김서방. 그 회사 하나 잘린 게 별거야? 먹고 살 길은 찾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희 외삼촌 있지? 삼촌네 회사에 자리 나면 김서방 추천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기획팀에 자리가 났다지 뭐니. 김서방 한번 추천해주라는데 어때?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엄마. 당신은 어때?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요?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해볼게요. 요즘 취직도 어렵다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싹싹하고 일머리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 없다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거든. 우리 김서방 같은 사원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래 여보, 한번 생각은 해보자. 저희 가족의 권유에 남편은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외삼촌네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집안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군요. 그동안 아껴왔던 딸의 육아용품들도 다시 마음 놓고 구매를 했고 남편도 다시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오니 숨통이 트였어요. 여보, 삼촌 회사는 다닐만 해? 조카 남편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다니기가 편해. 이게 다 장인 장모님 덕이야. 이거 참 매번 받기만 하고 죄송해서 어쩌지? 죄송하긴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예전처럼 친정 식구들 자주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되지. 그래, 그러자. 남편은 우울에 빠져 방황하던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쓴 게 여간 미안했던지 월급을 타면서부터 가족에게 잘하겠다며 저와 딸에게 소소한 선물도 챙겨주고 시댁에 선물을 보내는 등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감동적이고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워낙 육아하는 게 바쁘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 찜찜함의 원인이 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동생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언니, 형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대? 좋다던데 외삼촌이 신경 많이 써주시나 봐. 그래? 외삼촌도 형부 일하는 거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 벌써 취직한 지 반년이나 지났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게. 언니는 그렇겠네. 근데 언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형부 말이야. 뭔데? 별건 아니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건 너무 다행이고 보기 좋은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취직시켜주고 나면 고맙다고 답례를 하지 않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남편이 아직 그걸 못 챙겼구나. 언니가 챙길 건 아니지. 언니가 취직한 것도 아닌데. 나도 가족끼리 치사하게 이런 거 굳이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형부가 외삼촌한테는 크게 선물 한번 했나 봐. 그거 듣고 엄마 아빠가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가족끼리 마음 상할 일 만드는 것보다야 서로 마음 표현하면 좋잖아. 당연하지. 남편이 그걸 왜 못 챙겼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도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그동안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만 챙겨준 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서 언니가 형부한테 잘 전달 좀 해줘. 그래, 그럴게. 문득 동생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친정에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도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고 저와 딸에게도 너무 잘하는 남편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친정에는 이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말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 그거랑 인사를 따로 드리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안정됐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나 했는데? 얼마 전에 사장님한테 위스키랑 명품 구두 한 켤레 선물로 드렸어. 그건 왜 삼촌한테 한 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직 뭐 안 했잖아. 여보, 이렇게 했으면 됐지. 장인 장모님한테 또 하라고? 곧 있으면 명절인데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되지. 응? 소개시켜준 건 우리 엄마잖아. 엄마 아니었으면 외삼촌이 뭐하러 당신을 취직시켰겠어.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장님이 나 뽑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당신 말만 들으면 내가 장모님 아니었으면 취직도 못했을 거란 소리로 들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나 힘들었던 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꼭 그렇게 나를 낮춰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외삼촌한테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 내가 뭐 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표시만 좀 하자는 거야. 아,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알았어. 근데 당장은 못해. 최근에 사장님한테 쓴 돈이 커서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 저는 남편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어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친정도 잘 챙겨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육아를 하며 다시 한번 제가 깜빡한 사이 약속했던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엔 엄마 아빠께 인사드리자. 지난달에 하기로 한 거 둘 다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네. 아, 알지. 근데 이번 달은 좀 어렵겠다.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면서 그래. 다음 달 장모님 생신에 겸해서 인사드리면 되잖아. 그 말에 살짝 답답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싶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 생신이 되자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이런 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거기에 더해 명품백까지 준비한 걸 보곤 솔직히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시댁을 챙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편의 벌이를 생각하면 너무 과한 선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음 달에 친정엄마 생신도 있고 집에 제대로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 넘어갔어요. 남편이 친정도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살짝 불안함이 남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보이는 그 열정과 정성을 과연 친정에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미뤄온 감사 인사를 겸해서 뭔가 특별하게 준비할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 때와 거의 똑같이 준비하더라고요. 비슷한 가격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명품백. 분명 큰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었지만 시어머니 생신과 감사 인사를 겸한 친정엄마 생신이 똑같이 준비된 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생신날 친정엄마는 너무 감격하셨어요. 어머, 우리 사위가 취직하더니 이런 선물을 다 해주네. 나는 가방 막 들고 다니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지? 벌자마자 다 쓰게 만드네. 미안해서 어쩌나? 장모님, 저 취직시켜 주셨는데 이 정도 보답은 당연히 해야죠. 생신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와, 가방 진짜 너무 예뻐요, 형부. 취직시켜주길 정말 잘했다. 아버지도 레스토랑 음식을 맛보시며 기뻐하셨죠. 사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끼리 밥도 먹고 고맙다. 가족 모두 남편이 그동안 미뤘던 감사 인사를 한 거라 생각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짝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선물 준비한 게 인사 겸한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뭘 해야 해? 내가 오늘 얼마를 썼는데.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속내를 숨기고 다시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너무 똑같이 준비했길래 나는 겸사겸사 한다고 해서 조금 다르게 준비할 줄 알았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거야. 우리 어머니야 어릴 때 워낙 형편이 안 좋아 힘들게 날 키우셔서 평생 이런 데 한번 못 가봐서 해드린 거고 너희 집은 우리 집보다 여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게다가 내가 외삼촌한테도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더 이상 너희 집에 뭘 더 잘하는 거야? 당신 욕심대로 잘해드렸다간 내 허리가 휘겠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땐 몇 달 연속으로 큰 지출을 한 터라 저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갔지만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명백히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에는 연휴가 꽤 길었어요. 좀처럼 얻기 힘든 긴 휴일이다 보니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한 딸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가려다 못 간 이탈리아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가족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동안 고생했던 저희 부부에게도 작은 보상이었어요. 대신 명절에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니 미리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명절엔 못 가지만 그 전에 시간 내서 같이 식사해요. 이때가 아니면 또 한참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서요. 그러렴. 휴가 내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장모님, 장인어른, 필요하신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선물로 사올게요. 아유, 필요하긴 뭘. 그냥 건강하게 재밌게 잘 다녀오고 사진이나 자주 보내주렴.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모시고 가지 못할 망정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날은 어쩐지 남편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챙기기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못 믿었나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남편의 착한 지촉에 부모님은 한참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에 땡땡커피가 유명하지 않니?
내가 그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한국에선 비싸서 잘 먹지를 못해서 본토에서 사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아유, 선물인데 무슨 가격을 신경 쓰세요? 한국에서 질릴 때까지 드실 수 있게 많이 사다 드릴게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싹싹하다니까 사다 주면 잘 먹을게. 고마워, 김서방. 남편이 먼저 저희 집을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시댁에 가서는 제가 먼저 시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가서 선물 좀 사올까 하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무슨. 우린 정말 괜찮으니까 아영이 데리고 잘 놀다 오렴.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가뜩이나 돈 많이 들고 짐도 많을 텐데 우리 생각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 시부모님은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하도 거절을 하시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선에서 알아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죠. 여행은 재미있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탈리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화장품 세트 하나와 가죽 공장에서 만든 가죽 지갑을 샀어요.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원두커피 몇 봉지 챙겼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 것도 똑같이 챙겼어요. 시댁 선물은 이 정도면 되려나? 그 정도면 충분해, 여보. 무리하지 마. 선물을 다 챙기고 나니 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이니 아쉽다는 이유로 평소답지 않게 대량으로 쇼핑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갑자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남편이 사온 것을 보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에서 사온 장식용 도자기 몇 개와 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가방, 와인 등을 사왔더군요. 그냥 요 며칠 여행하면서 눈에 아른아른거리던 것들 좀 사왔어.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안 사가는 게 더 후회될 것 같더라고. 하나같이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긴 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짐이 좀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환불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애매했죠. 어차피 돈스러운 여행 온 건데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하고 갑자기 무거워진 짐들을 이고 낑낑거리며 입국을 하게 됐죠. 한국에 돌아오고 며칠 뒤 남편은 의외로 친정을 먼저 챙기더군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장인 장모님한테 선물 전해드리러 갔다 오자. 그래? 시댁 먼저 가도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장모님 먼저 뵈어야지. 딱히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친정부터 챙기겠다는 남편이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친정 약속 먼저 잡아 선물을 드렸죠. 커피만 사다 달랬는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정말 돈 많이 썼겠다. 현지에서 사온 거라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쁘게 잘 써주세요, 장모님. 친정에서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며칠 뒤에는 시댁에도 약속을 잡아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는 건 다 사왔네. 이 가죽 지갑도 참 고급스럽다. 이탈리아 가죽 공방에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정말 마음에 든다. 고마워. 커피도 잘 마실게. 그날 저녁 식사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갔다 오자. 별 생각 없이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더라고요. 아영아, 잠깐 기다려. 할머니한테 휴지 달라고 할게. 딸을 두고 함께 앉아있던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더라고요. 식탁 위에 함께 먹던 디저트와 찻잔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을 둘러보는데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자 그제서야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내가 이거 몰래 숨겨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도자기라 부피랑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 자꾸 오늘따라 짐 들어주겠다는 거 거절하느라 혼났네. 아우, 이 귀한 걸. 세상에 내가 이걸 가져보는 날이 다 오네. 이건 며느리한테는 비밀인 거지? 당연하지.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갖고 싶은 거 없다고 하라고 시킨 줄 알아? 이런 거 엄마 아빠만 챙겨준 거 알면 또 난리 난다고. 아빠, 이거 아빠가 마셔보고 싶다고 한 술. 이탈리아 와인이 맛있긴 하더라. 구두도 완전 멋지지? 참,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얼마나 저 아이가 바가지를 긁어대면 집에 선물 하나 맘 편히 못 갖다 주고. 괜히 이런 걸로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 지금처럼 쭉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척해.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래도 이래도 되나 싶다. 사돈댁에서 너 취직시켜준 것도 있고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걱정은 하덜마. 저 사람이 자기 집은 또 어찌나 알뜰살뜰 잘 챙기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 키우느라 워낙 별고생을 다 하셨잖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효도 좀 하려는데 어디 저 사람이 가만두는 줄 알아? 내가 보기엔 친정은 좀 덜 챙겨줘도 되겠구만. 효도를 아주 반반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죽겠다니까. 아, 아영이 나오겠다. 빨리 다시 나가서 앉아있자. 남편의 말에 어머님 아버님은 후다닥 자리를 대강 정리하고 일어나셨어요. 전 미처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다가 문 밖으로 서둘러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죠. 문틈 사이로 남편이 여행 마지막 날 사왔던 비싼 도자기 공예품과 와인, 가죽구두 상자가 보이더군요. 저한테는 회사에서 안 쓰는 사무용 가구들 좀 시댁에 갖다 주기로 했다며 꺼내서 나눠 들자는데도 기어코 한 번을 넘기지 않았던 커다란 박스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문틈 사이로 빤히 보고 있자 놀란 남편이 당황한 듯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왜 거기 서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나 그냥 잠깐 엄마 아빠랑 대화 좀 하다 나온 건데. 무슨 대화? 나 몰래 사다 드린 선물들에 대한 대화? 다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아니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 좀 그만하자.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뭐라고? 내가 언제 당신네 집 안 챙긴 적 있어? 자꾸 하라 하라 해서 해도 더 하라 그러니까 내가 더 하기가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남편은 들키니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굴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라 했다 그래? 애초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우리 집 챙긴 적 있어? 항상 시댁보다 덜 챙기려고 안간힘을 썼잖아. 그럼 내 부모 내가 더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 부모는 당신이 더 챙기면 되잖아. 당신도 지금 그거 억울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면서 할 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난 이번 여행 선물도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랑 우리 부모님 별반 다를 거 없이 챙겨왔어.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선물을 해?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해? 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무슨 상관인데? 그래, 얘가 우리 챙기겠다고 한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섭섭해지려고 한다. 어? 맞다. 우리가 좀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거야. 얘가 그래도 아내라고 눈치 보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니? 뒤에 몰래 말하는 수밖에. 어머님 아버님까지 껴들어서 편을 드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댁에 똑같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만 친정이란 시댁을 은근히 차별하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럼 자기 부모를 챙기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소란이야. 우리 좀 더 챙겨주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니? 아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때다 싶어 남편이 으스대는 게 정말 꼴보기 싫더군요. 당신이 자꾸 차별 하는데 아무래도 차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차별을 당해봐야 그동안 당한 게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기만 해. 그럼 나 정말 당신이랑 끝이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한참을 싸웠지만 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미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일이 가슴에 많이 쌓여있던 터라 이번 일은 정말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경고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폭발할 일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같으셔서 환갑도 같은 해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환갑은 본인이 준비하겠다길래 저도 친정엄마 환갑은 저와 여동생이 알아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맡겼다간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하니 괜한 기대를 했다가 좋은 날 기분 망치느니 남편은 빼버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장소는 각자 정하기로 하고 서로 부모님 선물만 성의껏 챙기기로 했어요. 저 여동생은 진즉에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 모 유명 셰프의 식당을 예약해두었고 케이크도 주문 제작 걸어두었어요. 남편도 알아서 시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환갑 2주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묻더군요. 맞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 주말에 앞뒤로 뭐 없지? 어머니 환갑인데 뭐가 있어? 그치? 우리 그때 일본 가기로 했으니까 준비해둬. 일본? 갑자기 무슨 일본이야? 엄마가 환갑 선물로 다 같이 가족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비행기랑 숙소 다 끊어놨어. 뭐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2주 전인데 지금 말하면 되지. 그럼 언제 말해? 그래도 한 달 전에 말해줘야 나도 일정을 비워놓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여행은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한 달 전이야? 그리고 당신 어차피 주부인데 무슨 일정을 비워놔. 우리 엄마 환갑인데 뭐 어디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했어? 안 되는 일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신. 난 여행 가는 줄도 몰랐어. 좋은 데서 식사나 할 줄 알았지. 식사는 장모님 생신 때 하잖아. 좀 색다른 거 해야지. 언제까지 밥만 먹을 거야? 아무튼 난 미리 말했다. 준비해. 통보식의 일정에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애까지 데리고 시댁과의 해외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경비도 만만찮게 깨질 것 같은데 가기 전부터 걱정스러운 일뿐이었어요. 여행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환갑여행이라고 준비한 건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이더군요. 어린 딸과 나이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유여행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소 계획형이 아닌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변수도 너무 많고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와중에 저는 시부모님 비위도 맞춰야 하니 피로감이 2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이니만큼 어머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2주간 드러누워 앓을 정도로 제게는 즐거움보다는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사실 여행 경비가 상당히 깨졌을 걸 생각하면 추가로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선물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간 남편이 또 입을 싹 닫고 뻔뻔하게 나올 걸 생각하니 뭐라도 해드리긴 해야겠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아무래도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이 좋을 것 같아 녹용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매우 만족하며 고마워하셨고 남편도 흐뭇해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 환갑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문제는 친정이었죠. 친정에 갈 때 꽤 크기가 큰 선물 박스를 챙기길래 뭔지 내심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걸 봤으니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선물로 준비했겠거니 싶었거든요.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쯤 케이크 초를 불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장모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우, 고마워 김서방. 선물 풀어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포장이 예쁘게 안 해서 뭔지 되게 궁금하네. 형부 센스 좀 볼까? 손수 포장한 듯한 선물 박스에 가족들의 기대감이 고조됐어요. 엄마께서 설레는 얼굴로 리본을 푸시는데 그런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리본이 풀리고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 저희 가족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믹스커피 200봉지가 들어있는 커피 박스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침묵 속에 제가 겨우 입을 떼자 남편이 뭔가 재미있는지 웃더라고요. 장난은 무슨, 이게 다 뜻이 있는 건데. 뜻? 무슨 뜻? 장모님이 커피를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래서 내가 장모님 커피 취향을 살펴봤지. 그런데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사온 고급 커피는 잘 안 드시고 맨날 달달한 믹스커피만 드시더라고. 그것도 맨날 드시려면 은근 돈 드는데 맘껏 드시라고 특별히 200개짜리 대용량으로 준비했어. 어떠세요, 장모님? 거의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당신, 내가 어머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정말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해? 뭐, 녹용? 그거 며칠이나 드실 수 있다고. 차라리 이렇게 식후에 입 심심하실 때 매일 드실 수 있는 걸로 드리는 게 낫지. 그래? 그럼 나도 어머님한테 믹스커피 선물해 드려도 돼?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믹스커피 안 드셔. 내가 특별히 장모님 취향으로 사온 거라니까. 맞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사온 이탈리아 커피 안 드실 거면 저희 주세요. 그러다 유통기한 끝나겠어요. 세상에,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김서방,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김서방, 자네 지금 우리랑 장난하나? 다 죽어가던 걸 취직시켜 살려놨더니 환갑에 믹스커피? 내 자네처럼 몰상식한 인간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형부 진짜 미쳤어요? 요즘 언니랑 사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형부가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텐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한데 처제, 장모님이 취직시켜준 건 감사하지만 거길 버티고 있는 건 내 능력이야. 내가 회사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애초에 장모님이 소개도 안 해주셨겠지. 인정하긴 싫겠지만 내가 꽤 신임받는 직원이거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네. 당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정말 이렇게 대놓고 나오면 우린 끝이라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홧김에 저지른 말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 틈틈이 했던 부동산 공부로 자산을 축적해오고 있었거든요. 월세 수익으로도 충분히 저와 딸 생활비는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뒀거든요. 이러려고 만들어둔 자산은 아니었는데 좀 씁쓸하긴 했지만 덕분에 당장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기에 이혼을 해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는 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오가면서야 그런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아영이
아빠 없는 딸로 키우려고 그래?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왜 이제 와서 이런 재산이 있다니까 생각이 달라지려 해? 꿈 깨.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을 읽어놓은 걸 알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더군요. 그것조차 기분이 나빠서 이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자존심은 어찌나 센지 제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남편도 그대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부터였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엄마를 설득해 외삼촌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어요. 외삼촌께서는 집안의 막내였던 저희 엄마를 아주 아끼셨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아주 정신머리가 단단히 나간 놈이네. 일머리도 속 터지는 거 네 사위라고 봐주고 또 봐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었다.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외삼촌의 말씀에 의하면 받는 월급만 많고 능력은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아랫사람을 괴롭히기나 했다고 하더군요. 일반 사원이었다면 벌써 내보내고도 남았지만 엄마의 사위라는 이유로 참고 계셨다고 했어요. 외삼촌은 얼마 후 조치를 내렸고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하던 날 외삼촌에게 엄청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가 무슨 소용이겠니? 네가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네 장인 장모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나한테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죠. 이혼 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외삼촌이 동종업계에 소문을 내놓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딸 핑계를 대며 저를 귀찮게 했고 결국 친정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어요. 저 역시 지금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고요. 가족이 1순위인 남자라 믿고 결혼했는데 제가 보는 눈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가족이 1순위인 건 맞았죠. 다만 그 가족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 없었을 뿐이었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가족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가끔은 그런 질문이 절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혼하고 정신이 많이 건강해진 지금은 분명하게 알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닌 집안이 합쳐지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집안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는 서로를 향한 부부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남편에겐 그게 없었기에 결국 저희는 가족이 되지 못한 거죠. 남에게 내 가족이 1순위이길 바라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제 가족을 1순위로 두는 지금이 훨씬 속이 편한 것 같네요. 남편은 본인에게 1순위인 시댁에게 평생 충성하며 살면 될 테니 서로에게 꽤 좋은 이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결혼함으로써 얻었던 걸 전부 빼앗긴 지금은 남편 생각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